상산고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지정 취소 기준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어려운 법령 그런 거 몰라요. 단지 다른 시도와 서울과 똑같은 평가 기준만 둬라. 네, 자율형 사립고, 줄여서 자사고라고 흔히 얘기하죠. 요즘 우리 교육계가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 이 세 곳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자사고 폐지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배 교수님, 오늘 아침에 자사고 뜻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가 왜 생겼는지 처음에 설립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이명박 정권 때 2009년대부터인데 이제 사실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정권, 그냥 노무현 정권 때 이게 사실은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재 교육 같은 좀 똑똑한 아이들을 먼저 교육시키면서 1%가 99%를 먹여 살 수 있는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이제 교육의 목표가 꼭 그거냐? 평등한. 그러니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노무현 정권 쪽에서는 후자 쪽에 중심을 줬던 거고 그 기업 프렌드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실은 어떤 경쟁 부분 이런 걸 할 때 수월성 교육에 먼저 뒀을 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 평준화 비평준화 얘기 나올 때 과거의 사립 명문고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지방에 많았던 그런 교들. 비평준화. 그렇죠. 비평준화 그런 얘기들. 그럼 그게 이제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비도 같이 하면서 정부의 보조는 간섭은 덜 받고 자율적으로 뭘 하는 이런 어떤 사립학교의 필요성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지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54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 입시 명문. 소위 말하는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느냐의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그 학교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입시 폐해의 또 다른 재판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또 있었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고요. 어쨌든 자사고만 들어가면 마치 대학 입시가 보장되는 것처럼 이런 부작용들도 좀 생겼습니다. 입시 명문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자사고 폐지 주장하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그 설립의 취지가 너무 변질돼도 너무 변질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이제 화제가 된 곳, 뜨겁게 불이 붙은 곳이 전주의 상산고입니다. 이 상산고 꽤 유명한 학교죠? 입시 명문고로 바뀐 게 이게 변질된 걸까요? 애초에 좀 만들 때부터 사실은 그런 쪽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이미 때 예고됐었던. 예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뽑을 때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데려가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입시 명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사실은 이제 지역이 비평준화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그렇게 오래되셨습니까? 예.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곳들에도 다 자사고들이 하나씩 생겨났어요. 전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비평준화 지역일 때 명문고로 꼽히던 데는 없어졌고 대신에 생긴 데가 이제 전주 상산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때 이분 책을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홍성대 씨 수학의 정석.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하시군요. 그러니까 그 수학의 정석 안 본 고등학생들이 없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수학의 정석 시리즈를 쓴 홍성대 씨가 이사장으로 만들었던 학교인데 전북 전주 이 지역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흥 명문으로 그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죠. 지금 대표 고등학교고 사실 그 진학률이라고 명문대 진학률 이런 거에 상산고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 상산고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합격점 미달로 떨어졌는데 80점 기준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이제 제시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역은 70점이라고 하더군요. 왜 전북만 80점이냐? 이게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이 부분은 바로 잡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을 합니다. 네네. 근데 교육 자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정하는 점수가 기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 교육감은 뭐 80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왜 꼭 전북만 그러느냐. 다른 데는 다 70점인데 네. 얘는 이거죠.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평가 항목 6개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미흡. 거기서 마이너스가 많았다. 상상고 같은 예,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회적 배려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TO 흔히 말하는 선발 이론 네. 배정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결국 그럼 학부모들의 얘기는 그거죠. 네. 오히려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오히려 커트라인 높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재지정 되니까 그런 이제 오해 아니면 학부모들의 그런 지금 주장인 거죠. 지금 이 평가 기준 점수를 전북교육청만 80점을 올렸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또 학부모들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 재지정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누군지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점수는 그래서 어디서 뭐가 점수가 나왔는지 이 부분 좀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근데 이제 정상평가라고 하죠. 쉽게 비교를 하자면 이 시험으로 치면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는데 주관식 점수가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에서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은 왜 이 사람은 뭐 그렇죠. 답이란 게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누가 이 점수 줬어라고 따질 물어볼 사람이 수가 없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네.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학부모 100분에게 여쭤보면 100분이 또 조금씩은 다 다를 것도 같고 특히 자사고에 다니는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사고가 취소가 되면 당장 다니던 학생들도 내년부터 일반고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한을 정해두고 이번에 취소가 됐으니까 뭐 지금 학생들까지는 뭐 자사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새로 뭐 평준화 시켜서 일반고로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바뀌면 그럼 지금 현재 1, 2학년들도 또 그냥 계속 일반고에서 다니게 되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처음에 있으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는 자사고였는데 왜 그렇죠. 졸업할 땐 일반고 되느냐 이런 게다가 얘기할 이제 수 자사고 있어요. 같은 네. 경우는 뭐 등록금도 한 학비도 3, 4배 비싸고. 정도 좀 네. 비싸게 예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그게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전주 상산고 포함해서요. 군산의 중앙고 그리고 안산의 동산고까지 취소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초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에 이제 자사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 있는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고, 쉽게 말하면 이 일반고 공교육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 있으면 결국은 자사고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의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네.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평가가 된 상태에서 이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결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의 그 학부모들의 반발은 네.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인 거고 이게 이제 결국 극단적인 충돌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서울에만 지금 자사고가 13개 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진보 교육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 이것들을 거의 공약처럼 내걸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사실 하는 조희연 예상입니다. 교육감은 이미 2014년에도 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맞아요. 당시에는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인가를 안 해줬고 당시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는 이 자사고라는 것을 좀 수월성 교육 쪽에 두고 있고 그거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거를 결정을 했지만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 결정하려면 교육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3군데나 있다 보니까 자사고 자체가 이미 좀 모집하는 데부터도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사고에 가려는 학생들과 자사고 수집 인원이 그렇게까지 막 차이가 나고 그렇진 않은데 그렇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은 예전에도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 같은 게 수도권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명문고라도 있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육을 좀 높게 해줘야 수도권에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학부모들의 어떤 바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이 방향은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지역에서의 좀 뭐 마찰이나 갈등 같은 게 좀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지방의 교육 수준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차이가 별로 없지만은 물론 그것도 뭐 이제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 진짜 이것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소연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는 재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전 정권에서는 인가를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할 것으로 저는 할 것으로 봤어요. 보시는데 어차피 어떻게 지금은 될까요? 뭐 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근데 대통령 그 김은혜 공약 사항을 부총리도 지금 그쪽으로 생각을 그쵸.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네. 그것은 뭐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